저는 박진 장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냐면은요. 왜냐면 뭐 월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앵커가 물어봤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날리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XX 이거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봐라 옆에 있던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 이런 책임이 있다니까요. 왜 자기는 빠지냐고요. 근데 나는 이런 못 비판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하는 게 좋아요. 내부에서. 난 내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니야. 쪽에서. 네. 장성철 소장처럼. 그러니까 근데 야당에서 그 전략을 가져가면 그렇게 못했다고 해인 건의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그걸 야당에서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날리면으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이 쓰는 건데 자기는 좀 비겁하게 빠졌다라고 비칠 수가 있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현재 분위기는 되게 강경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준 거는 섭섭할 수 있죠. 좀 다른 종류긴 한데 어쨌든 그럴듯하죠.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해임 요구 아니라 그러면 그치. 용산의 전혀 다른 경진사유잖아. 아니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면 마지못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울고 야당의 싶으면 빵 때린다 건의를 그런 거야? 그렇지 딱 명분을 만들어 주잖아요. 희한한 논리는 뭔가 희한한 논리네. 아니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김 기사님, 시사 프로그램 좀 괜찮은 거 아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치 뉴스가 듣고 싶냐? 김태현의 정치쇼가 아침 7시로 간다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의도 타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도 안 해주고 말이야. 김상일, 장성철, 윤태곤 상당히 괜찮은 평론가거든. 그 양반들이 평론의 선을 딱 지켜. 예, 박 사장님. 그 정치쇼가 말이야. 이 2시간 당겨서 그 7시로 간다는데 뭐 그래도 그 정치쇼 사랑하시죠? 응? 이 타짜 양반들이 요즘 워낙에 잘 나가서 말이야. 이 한 자리에 전부 못 모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에? 그 목요일에 모이기로 했다면서요? 이야, 정치쇼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 Hello Korea, I'm Trump. 김태현's Politics Show 7 a.m. 여의도 타짜도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이거 오바마 건데. 그나저나 이번 주 타짜 주제는 뭡니까? 또 내 얘기라고요? 참 준스톤 가처분 이야기도 있다고? 내가 말이야 딴 사람들 이야기는 듣기 싫어도 타짜 양반들 이야기는 궁금해집니다. 얼른 이야기 들어봅시다. 좋아, 빠르게 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3분 모셨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할 정치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앞에서 우리 셀럽들이 선기누설을 해버렸네. 제가 사실 오늘 마지막에 여의도 타짜는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하려고 그랬는데 천기누설이 돼버렸어요. 저희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장 소장은 고민 좀 했어요. 제가 양갱 때문에. 너무 하시네. 농담이고요. 저희 지난주에도 저희가 우리 윤태곤 실장한테 제가 당신이 문제야 뭐 이랬잖아요. 시간 조절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여의도 타짜가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로 갑니다. 우리 세 분이 또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세 분한테 8시부터예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시부터 다음 여의도 타짜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8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수요일은 다른 코너가 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좀 정리를 해보죠. 문자도 들어오는데 윤인수님, 윤임수님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는 걸까요? 뭐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있었던 비속어 발언 논란 요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두 분은 여의도에서 공보 업무 많이 해보셨고 장 소장하고 우리 김평론가는 그리고 저도 해봤어요. 저 대선 캠프 이런 데서 해봤어요. 안철수 대선 캠프. 네.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기자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 출입하시고 순방도 가보고 풀 기자도 해보고 다 해봤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워딩과 이게
풀기자단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도가 메커니즘은 되고 아니죠. 예. 그 메커니즘하고 만약에 그런 거를 공보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정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협조를 요청하나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정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윤타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풀기자단 했던 거잖아요. 순방에 네. 따라가 보고 이거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라 가려 행사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식 뭐 발언이 아니고 그 영상을 담았어? 그거 어떤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제 풀단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런 순방 취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독 보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유를 해서 네. 물론 해석과 이제 분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네. 기본 팩트 자체는 왜냐면은 그 대통령 행사에 다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순번을 정해서 네. 뭐 제비뽑기는 아닙니다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걸 이제 다 공유해놓고 그러니까 식재료를 다 똑같은 걸 나눠주고 요리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석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영상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막 해석이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예. 그 통상적으로는 풀 기자가 이걸 작성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할 때 자막까지도 다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옳다 그르다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논쟁은 있지만은 말이 잘 안 들리는 경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 행사에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직접적으로 이거 똑같은 케이스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물론 항상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좀 뭐 톤 다운을 해달라. 아이, 이건 좀 뭐 빼주면 어떠냐라는 식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 또 이제 기자단이 그걸 전문용어로 마사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여기 공보 경험들 다 있으시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좀 처음 봤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야 이거 누가 바이든이래. 날리면은 들은 사람도 있고 바이든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음성 전문가들 얘기 보니까 그런데 이걸 왜 MBC가 우리한테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조경태 의원 버전으로 발리면 이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이든으로 단정하고 심지어 그 앞에 미국 국회라는 단어 앞에 미국이라고 괄호까지 쳐가지고 이거 단정적으로 이렇게 써라는 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예, 예. 그럼 이거는 이 과정은 어떻게 MBC가 실제로 제가 약간 물어보고 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게 이제 뭐 보도를 봐도 그 부분은 잘 안 찾아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풀 기사가 공유될 때는 영상하고 그 텍스트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럼 여기서 영상이 공유된 건 확실하고 그럼 분명히 영상이 공유되고 여기에 대해 처음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가 기자단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보도가 됐잖아요. 여기는 다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해석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을 것인가. 처음에 그렇죠. 뭐 알아서 하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풀 기자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적고 뭐는 안 들림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게 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수첩만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말하자면은 합의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한데 요까지는 분명히 들었다. 당신도 옆에서 듣지 않았냐. 근데 이게 의견이 다르면은 그거는 점점점 뭐 의견 다름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각 언론사가 알아서 쓰게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15시간인가 지나가지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정리를 했잖아요. 날리면이다. 예.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땐 그 정리가 빨랐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풀 영상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했고 확인도 했는데 이 언론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면은 좀 할 말이 더 세게 생기는데 뭐 열 몇 시간 동안 뭐 했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불확실한 일이 생기면 기자들은 확인 요청을 해요. 기자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공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중 스파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알고 빨리 확인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좀 약간 협조 요청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 속도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쓰지 말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입장을 같이 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액션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하는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는 속보도 그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놓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호 안에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더 확인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MBC에서 네. 자막을 네. 달고 네. MBC가 일보라고 해서 문제 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9시 39분인가 엠바고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9시 40분에 쓰건 41분에 쓰건 아무 상관없어요. 윤리적으로도 뭐 법적으로도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김상일 선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뭐 해석 부분에 대한 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막을 왜 국회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냐 이 부분. 그렇죠. 그걸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실에. 확인을 근데 했는데 했겠지. 네. 요청은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확인이 안 됐겠지. 속도가 너무 늦었던 거죠. 대통령실에서 자신들도 상당히 곤란해했고 그리고 김은혜 수석은 어쨌든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해명을 한 걸 보면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것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런데 참모들의 대응과 해명은 훨씬 더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공보 대표실에서도 공부하셨잖아요. 네. 당 대표실에서도. 네. 저 지금 만약에 용산 공보 담당이어서 뉴욕 같이 따라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대통령한테 일단 터졌어. 수석이- 어? 네. 대통령 뭐 일단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죠. 대통령한테 가서 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화면을 갖다가 보여드려요. 네. 그럼 화면 갖다 보여드리면 네. 기억이 날 거라고. 근데 그러한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지. 지금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늦게 대응한 것은 네. 참모들의 무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 보도 보니까 초기에 풀영상 공유될 때 대외협력 비서관 네. 비서실에서 이거 뭐 네, 국기과 협력실. 관련되니까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뭐 이런 아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국익 뭐 외교 관계 이거를 들어서 보도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기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지금 예를 들면 홍보수석이나 부대변인이나 또 외신 대변인 다 이렇게 기자 있잖아요. 출신이죠.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네. 진짜 공보 업무 담당을 했던 노련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기자 출신하고 공보했던 사람 좀 다르니까. 다르죠. 역할이. 그러니까 당에도 공보실이 있고 대변인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기자를 담당을 하고 언론 담당했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요. 네, 기자 출신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평가 좋았던 대변인. 근데 이게 이유는 보도 자제를 부탁하는 거는 그 실무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도 자제를 하는 거와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자제라는 거는 사실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확인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기자가 먼저 이렇게 이중 스파이 비슷하니까 알려줘요. 친한 기자가 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빨리 알려줘. 빨리 보고해. 공을 세워. 뭐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거를 이제 곳곳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답이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촉구를 하거나 난리를 쳐요. 밑에 실무자들도. 그런데도 이거를 열 몇 시간 동안 뭉개고 있었다. 이거는 공부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야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뒷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정치 쇼가 예를 들어서? 우리 타짜 이게 유튜브 방송이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풀겠는데 들은 얘기가 있어 풀겠는데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는 못 풀겠고. 자, 저희는 10시 5분에 백브리핑을 기대하겠습니다. 10시. 아니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어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름 적었다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예요. 어차피 뭐 장소장은 뭐 어차피 뭐 영향력도 못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못 부르는 네.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 MBC만 뭐 이렇게 보도한 거 아니잖아요. 네. KBS, SBS, TV조선, 채널A 뭐 다 이렇게 네. 보도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왜 MBC만 두드려 잡느냐? 그것은 MBC가 좀 제일 처음 치고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치고 나갔더라도 그러니까 뭐 앵커 효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네. 다른 그 하긴 언론사가 다 MBC 따라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SBS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우리가 뭐 MBC 따라갔어?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언론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바이든 아니야. 이거 날리면이야. 라고 강요하는 모습.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억지로 강요를 하지?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은요. 야, 이 사람들 일처리가 상식적이지 않구나. 합리적이지 않구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정권에 훨씬 더 나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뭐 전망과 풀이와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석이라는 게 설명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뭐라고 들렸느냐로 이게 논쟁이 되는 거가 제가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었던 사람도 있고 이제 근데 저도 뭐 여러 번 들어봤는데 이 자막을 붙여가지고 들으면 그거 같고 맞아. 저 자막을 들어서 보면 그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날리면도 들려. 앵커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처음에 딱 이러니까 그게 장소영 말씀하셨지만은 야 MBC는 이렇게 정론 직필했는데 왜 니네 SBS는 이게 좀 봐주는 거냐 뭐 미국 국회 누가 들어도 뻔한데 날리면 썼냐 이런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한데 근데 제가 또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것은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풀이로는 갈라질 수가 있는데 이 청력으로 갈라지는 게 처음인 것이고 이 초유의 사태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못했던 것은 대통령실의 이제 빨리 정리를 문제라는 못했다는 거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날리면이라는 그런 식의 너무 늦게 뭐 이제 나왔다? 그것도 뭐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입장 정리가 빨리 나왔어야 된다는 자 거죠.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제 2라운드가 아닌 2라운드 3라운드인지 모르겠는데 판은 커졌습니다.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어요. 정원유착 프레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이 대응.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는 아니 건데 그 대응이 초기에 이 공보 라인에서 빨리 빨리 이제 정리하지 않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열몇 시간 지나서 날리면은 얘기한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네, 그러니까 그 정원 이후에 유착 부분도 네. 저는 그래요. 이게 한 마이크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민주당하고 그렇죠. 이 공식적인 뭐 온 마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막 마이크가 있는데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얘기하는 그런 거 우리가 한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그런 사고가 한 마이크 사고가 미국 정가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조금만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뭐 발언이나 이런 데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실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다 잡아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너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거다 공식 발언도 아니고 공식 발언도 아니고 사적 그냥 내가 좀 지나가면서 한 경솔했다. 얘기니까. 뭐 그런데 이게 또 논란까지 되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부탁 이렇게 이 정도로 딱 끝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커질 일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해명을 하고 마치 그 보도를 한 사람들이 뭐 국익을 해치기 위해서 내지는 자신들을 해치기 위해서 뭐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는 순간 이게 정쟁으로 확 번지잖아요. 자, 그럼 이참에서 궁금한 게 김상현 평론가 얘기처럼 하면 이게 쉬운 길이잖아요. 쉽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MBC와의 정원 유착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대통령실은 어떤 프레임 생각으로? 전환, 물타기 이렇게 봐야죠. 프레임 전환? 프레임 전환, 물타기. 왜냐하면 미안해. 저는 무능이라고 봐요. 전환하고 말 걸고 없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사과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로남불 저는 치겠다고 무능이라고 사과를 봐요. 무능. 에이 또 뭐 그까지 무능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또. 뭐 경험 부족과 무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의 이게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원래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하는 건 뭐 각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에 단추를 잘못 깨니까 15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좀 뭐 인식의 부분 그러니까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신 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사과하면 이게 그냥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거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참사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그럴 거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치권 상상은 여기서 밀리면 뭐 그렇죠. 안 된다고 여기서 그러고. 밀리면 뭐 그러고 이제 MBC에 대한 평소에 뭐 감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순방 초부터 사실 가기 전부터 뭐 김건희 여사 뭐 가지 마라 가라 뭐 이런 뭐 등등에다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금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지난주에는 두 분하고 의견이 약간 달랐던 게 영국 여왕 조문 못 간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통령실은 저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엎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뭐 완전히 다 할 거다. 고문록을 뭐 어디에 쓰네, 뭐 베일을 쓰네, 만에 요런 것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컨 우리 지지층은 평소에 MBC 민주당에 대해서 뭐 좋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뭐 어쨌든 일보하고 자막 단 거 MBC 아니냐 그런 거 걸어가지고 이제 그럼 여기서 판을 키워가지고 MBC가 확 붙는 게 훨씬 더 정무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아니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득 아닌 걸 왜 해요 그러면? 물타기잖아요.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화살을 일단은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지층들은 단결해서 MBC 때려잡자. MBC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피해 주려고 그리고 억지로 좀 공격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타기라고 보여지는데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잘못은 좀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신 게 기본적인 잘못이잖아요. 그걸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여요. 빨리 요거 끝나고 저 쉬는 시간 동안 우리 장 교수의 백브리핑 듣고 10시 5분에 돌아와서 10시 5분에 뭐 얘기할 거냐면 요 이제 출구 전략은 있을까?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얘기 안 했을 거지.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9시 55분경에 장성철 교수의 발언이 끝나고 저희 광고가 나갈 때 모든 제작진이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 장 교수의 백브리핑을 들으려고. 들었어? 별게 없어. 심지어 앞에 저 윤태곤 실장하고 김상현 평론가한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걸 아니라고 그런 반응까지 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서울에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무슨 대우 빌딩이다.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성공 그 얘기를 본인이 했단 얘기죠. 알지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다음부터 거죠. 얘기 안 해준다. 어쨌든 뭐 생각보다 뭐 만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겠는데 뭐 아주 큰 건 아니었다. 물타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뭐 핫해요. 어쨌든 하여튼 그리고 저희가 세 분이 또 광고 나갈 때 나눈 얘기들 중에 공통점은 지금 용산의 공보 라인에 문제는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럼요. 해주셨어요. 네. 공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네. 그래 그 자리라는데 아까 제가 이중 스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중 스파이. 이쪽 편도 드는 듯하고 저쪽 편도 드는 듯하고 이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기자분들은 굉장히 좀 분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 기자분들은 굉장히 역량이 출중하니까 메시지나 다른 그 역량이 분명한 쪽으로 보내고 공보는 좀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것도 기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사실 확인하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말 드리고 싶은 게 뭐 재원 같은 거. 우리도 막 비판 많이 했지만 지금 되게 분위기 안 좋을 거예요. 대통령실 공보팀의 분위기가. 근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쪽을 쪼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보 쪽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뒤에서 기자 전화도 안 받으면서 막 감나라 배나라 왜 똑바로 못하냐. 실제로 그러기는 해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내부에서 쪼고 압박하면 또 사고 나요. 위축되고 뭐 이렇게 강경하게 되고 하면 또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공보팀에 변호사들이 가 있나? 네,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 백브리핑은 이 대변인단은 좀 다른 거죠? 공보팀은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약간 다르죠. 다르죠. 지금 대변인실은 자기네들 얘기를 이렇게 직접 릴리스를 하는 거고 입장을 릴리스하는 거고 공보팀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후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홍보수석
산하는 맞죠. 근데 지금 네. 실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김은혜 그러니까 홍보수석. 이게 음식점에 주방장하고 그 음식을 날라다 주는 서빙하는 분하고 홀 매니저.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서빙이라기보다 홀 매니저겠네요. 대변인단보다 이 홀 매니저. 누군지 모르겠으나 공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 대변인단은 뭐 우리가 이름 많이 노출됐으니까. 자,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거 3부에 제가 얘기해 보자 했던 거. 이제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산 입장에서는 MBC와 전쟁? 이제 이 정원유착 프레임을 짰으니까 이기든 아니면 페이드 아웃으로 싹 빠지든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긴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맞아. 그럼 MBC에서 잘못했어요, 대통령님. 잘못한 게 이제 우리가 확실치 않게 들렸는데 확실하게 들었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기는 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건 나 현실적으로. 모르니까 물어보죠. 좀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론의 네. 우위에 서겠다. 예. 있을 그런 수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대통령실이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바이든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속어 한 거 했고요 잘못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상.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런 게 해결책을 있지 찾아야 않겠다.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긴다라는 게 뭐냐면 이긴다 목표 지점을 보자면은 대통령도 뭐 잘한 건 없지만 MBC 저때 너무했네.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를 이긴다라는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이유야 어찌 됐건 이란 말을 하는데 그게 보통 때는 좀 좋지가 않아요. 자식들끼리 싸울 때도 이유 어찌 됐건 왜 싸웠어 하면 애들이 다 속으로 맺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 동생이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그래. 근데 이유야 어찌 될 것이 해당할 수 있는 데는 대통령실이에요. 이유야 어찌 됐건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냐. 지금 국가 의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냐라는 거는 그럼. 이유야 어찌 됐건은 대통령실한테 가는 거지 MBC한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직설 화법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아니다.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빨리 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경솔한 부분이 있어서 뭐 좀 이렇게 논쟁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좀 약간 유감 표명을 하든지 어쨌든 직설적인 어떤 설명, 해명 이런 게 존재해야 이게 끝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어디가 그냥 해법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 타협 해결 이거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냥 딴일 묻혀요. 터지고. 딴 일 터지고 또 국정하면서 하면은 또 딴 일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한 뭐 이번 주 말 가면은 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네. 왜냐면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아이템이 없어. 저도 장 소장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요. 페이드 아웃이구나. 이제부터 슬슬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세게 하지만 빠졌잖아요. 뭐 수 있으면 슬 빠지겠어. 지금 일단 당으로 약간 대통령실로 넘겨놓은 게 빠졌잖아. 있고 지금은 그게 낫지. 뭐 무슨 뿌리를 뽑겠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럼 진짜 답 없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MBC 어디 이제 있어? 당도 오늘 MBC 항의 방문을 하는 걸로 끝내야지 더 이상 이거 지속하면 안 돼. 페이드 아웃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민주당 김삼 평론가 네. 이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개인 의견이지만 어제 저희 출연했던 이상민 의원은 아니 뭐 박진 외교부 장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임 건의안 하나 차라리 하려면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저 김태호 1차장을 경질 요구를 해야지 이런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박진 외교부 해임 건의안 들어갔죠. 네. 통과는 되겠죠. 네. 대통령은 안 받을 게 100%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민주당도 과정 이게 다 했을 거 아니야. 속에서 대통령이 네. 안 받을 거라는 거.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과하게 너무 과도하게 행동하는 쪽이 국민의 민심을 잃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버하는 쪽에? 네, 오버하는 쪽이. 그러면 전 이런 거예요. 과연 지금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좀 이렇게 숙성이 돼서 나왔느냐라는 걸 저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김건희 특별법 때도 너무 게으르다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 축적도 살피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게 하나의 한 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 굉장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박진 외교부 장관 지금 경질 저거 그 해임 건의안 낸다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민들은 오히려 아 이거 너무 쟤는 힘 있다고 또 근육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는 그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다는 것처럼 박진 장관도 문제가 있다. 저기도 좀 약간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경지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아니면 경지를 해라라고는 요구 정도 선에서 이렇게 추궁하고 압박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거를 내가 결정할게라는 느낌으로 하면 그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윤정우 실장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전략. 비슷한 생각 이게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해임 건의안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장관이 잘못한 게 있고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뭐 대통령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옛날에 뭐 영국 왕실에는 이제 그 왕세자 대신에 매 맞는 아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왕자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옆에 네가 맞아. 뭐 이렇게 한 거 옛날 임금한테도 뭐 도승지. 를 뭐 바꿔라 이런 식으로 했듯이 지금 보면 이건 사실 후자잖아요. 국민들이라든지 실제 야당에서도 박진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기보다 대통령의 책임을 국무위원한테 묻는다라는 느낌. 그것도 뭐 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박진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국민들이. 예, 그렇겠죠. 저는 박진 장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뭐 월요일 날 저녁에 와서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앵커가 물어봤죠.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들었는데요. 날리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XX 이거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봐라 옆에 있던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 이런 책임이 있다니까요. 왜 자기는 빠지냐고요. 근데 이런 나는 못 비판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하는 게 좋아요. 내부에서. 난 내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니야. 쪽에서. 네. 장성철 소장처럼. 그러니까 근데 야당에서 그 전략을 가져가면 그렇게 못했다고 해임 건의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그걸 야당에서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날리면으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이 쓰는 건데 자기는 좀 비겁하게 빠졌다라고 비칠 수가 있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현재 분위기는 되게 강경하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준 거는 섭섭할 수 있죠. 좀 다른 종류긴 한데 어쨌든 그럴듯하죠.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해임 요구 아니라 그러면 그치. 용산의 경진 전혀 다른 사유잖아. 아니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면 마지못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울고 야당의 싶으면 빵 때린다 건의를 그런 거야? 그렇지 딱 명분을 만들어 주잖아요. 희한한 논리는 뭔가 희한한 논리네. 아니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주 정리된다 그래서요. 다음 주 요거 또 하나 안 하나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저 김상 평론가. 네. 근데 사실 지금 용산이랑 국민의힘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전 대표 현 비대위원장 네. 계속 싸우죠. 네.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 가서 어쨌든 지금 안 좋은 네. 일이 있죠. 음. 경제 안 좋죠. 네. 뭐 좋은 게 없어 사실. 네. 그럼 원래 민주당이 지지도 한 당 지지도면 40% 치고 나고 아니, 이래야 되는 거 50% 아닌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왜 지지부진할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제일 머릿속에 맴도는 그 문장이 그거예요. 뭐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뭐 이거거든요. 노래를 불러요. 그럼. 네. 노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 선거에 좀 안 나와 주시길 저는 굉장히 바랬던 사람인데 네.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좀 안 나오셨었으면 이 국면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0.7%짜리까지 육박했던 엄청난 팬덤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가 안 올라간다? 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이런 그 비속어 관련해서도 네, 또 형수 대표의 뭐 형수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겹쳐지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강고하게 뭉쳐가지고 또 서로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중간지대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없다는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걸 판단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안 좋으니까 민주당을 좀 더 지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저거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아닐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취임 한 달이었잖아요. 기자들 전화 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열흘 보면 이재명 대표 좀 변화가 보인다. 발언 같은 게 되게 약간 누그러지고 뭐 센 이야기 굳이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사법적인 부분도 이건 뭐 내 거니까 당에선 굳이 뭐 하지 말아달라. 물론 당에서는 이 당의 중요한 일이니까 법률위원회가 이제 뭐 개입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좀 현명해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아니래도 주의하실 분들 되게 많고 이재명 뭐 국합 매드캅 이러면은 국합 역할을 막 많이 하더라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본인까지 이제 매드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국합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바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제가 참모라도 투트랙으로 갑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민생 챙기고 나라 걱정하고 이런 모습 보이고 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한 발 떨어진 모습 보다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자.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 투트랙 전략을 간파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다 그러니까 간파하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오늘도 봐봐요. 득점보다는 실점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맞아요. 오늘도 제 생각에는. 대표 연설 봐봐요. 국회에서 한 거 다 민생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라고 하면서 쭉 거의 대선 정책 공약 설명문을 썼더라고요. 정의장에서 좀 빠져 있겠다. 네. 근데 요거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발언 또 그 얘기네. 대통령 발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들릴 만도 하다. 바이든 날리면 요거 그렇게 들릴 만도 하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평소 그게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더 세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논란. 아니, 그렇죠. 그 전에는 그게 맥락이 이제 있잖아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이제 투트랙 전략인 거죠.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수준이 그걸 간파하지 못할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안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황이.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재명은 두드려 맞는데 지금 이 정권이 너무 무도하게 두드려 패는 듯한 느낌을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의 동정론도 확산되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오고 두 쪽 다 윈윈이었을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불행은 김상일 평론가 같은 분을 옆에 참모로 투지하는 거. 저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근데 참모로 가면 합리적인 생각을 또 못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건 왜 그래요? 거기 갇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강경파, 온건파 그 일방 똑같은 논리지. 프레임이죠. 일방 논리. 아니 그래도 끊임없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깨우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사실은. 자르지.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이화영 네. 전 경기도 평화부에서 구속됐잖아요.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 전 평화 경기도 부시장, 부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쓰고 뭐 뇌물 받고 뭐 그런 거 아니냐. 2억 5천만 원을 공직을 할 때 사용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속을 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이재명 당대표라 뭐 했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네가 링크한 거 아니야? 브릿지한 거 아니야? 아는 거 있어? 거기에 수사가 집중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자꾸 뭔가 뭐 조여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국민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영향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안 좋고 이게 한동훈 장관의 수사 스타일이다. 그럼. 네.
한동훈 장관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확인하진 못했는데 우리 김태현 어떤 스타일이에요? 테디님이 확인해 줄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검사들은 이게 너무 수사가 확장이 되면 그걸 좀 이렇게 자제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은 뭐가 나오면 계속 확장시키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계속 넓혀가지고 이제 분위기부터 압박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뭐 누구가 안 좋은 일 다니면 뭐 잘 모르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 또 쌍방울 여기 걸린 게 변호사 대납도 있고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뭐 의혹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의혹도 이미지적으로 되게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유수의 대그룹하고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느낌하고 뭐 주가 조작도 있고 뭐 이런 회사하고의 뭐 이게 있는 느낌하고 또 그게 실적으로 다른 후자가 좀 더 유권자들한테 안 좋게 보인다는 안 좋게 거죠? 느껴지는 게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한 2분 남았어요. 장 소장. 네. 국민의힘 오늘이 가처분 신문이잖아요. 네. 저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리고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는 아직은 언제 할지는 모르죠. 오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죠. 아니 근데 오늘 논의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논의는 한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할지 분위기가 자기들끼리 어떠냐고. 논의를 공식 하는데. 안건이 아니다 이 말인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들한테도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본인이 갑작스럽게 오늘 징계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지금 윤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본인 징계하자는 거예요 강하게 다 근데 윤리위원들도. 참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안 좋아. 법원에다 대고 사법 자제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준사법 기구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리야말로 제가 볼 때는 준사법 자제를 해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윤태곤 씨가 한 얘기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거 우리 앞에 이 난리 나고 막 이런 데다 이거 불에 기름을 붓는 이준석- 거잖아. 다른 장작 하나 더 떼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하면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저 가처분이 아마 11시부터라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윤리위는 7시. 7시니까 아유 내일 또 무슨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여의도 타짜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합니다. 네. 시간은 8시 뉴스독한 8시 5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누구랑? 이 세 분이랑 다. 지금까지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